두 번째는 이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천병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천병철 교수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역학회 부회장과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의 천병철입니다. 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 화면 공유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해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전체 국민 1,500명 정도를 대표성 있게 뽑아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사실은 여태까지 공중보건 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코로나19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양병원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접종 대상자를 높여서 지금은 이제 높은 접종률을 달성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행이 길어지고 이제 예방접종이 4차까지 진행되면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하고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한 이슈가 일부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올겨울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된다고 했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터벤션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전체 국민 성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서 1,500명 정도 표본을 뽑았고요. 올 6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조사 기관은 현대리서치 컨설팅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은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그 다음에 혹시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이상 반응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상 반응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올 가을에 국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유한다면 예방접종을 맞을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자녀가 국가 예방접종, 우리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매우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100% 접종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백신 거부 척도, 음모론 척도를 같이 조사해봤습니다. 이 백신 거부 척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부스터샷 때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예측도가 높아서 이번에도 같이 조사를 해봤고요. 근데 음모론이나 루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사실이기보다는 음모론이나 루머에 대한 것들이 어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남녀 교구 반반 정도였고요. 연령은 20, 30대, 그 다음에 40, 50대, 60대 각각 한 3분의 1 정도 됐고, 이제 서울, 인천, 경기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월소득 정도를 보시면은 대개 300만 원 미만이 한 40%, 그다음에 500만 원, 월 500만 원 이상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예방접종은 1차 예방접종 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4%가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1,500명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3차는 이제 부스터 샷이 되겠죠? 했을 때 대략 접종률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접종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높지만 젊은 연령층에서 낮고 기저질환 있는 층에서 좀 높습니다.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에서는 20% 정도 되지만 50대 이하는 아주 뚝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한 13.4% 정도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조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접종 하신 1,414명이 예방접종을 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건전합니다. 근데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거나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이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었고요. 근데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 86명의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미접종 이후로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것이 이제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인데,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은 이제 우리가 이 이유를 세 가지를 다 측정했을 때 전체 한 77%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반응 경험은 1,414명 중에서 63%에 해당하는데 890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상 반응을 신고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90명으로 이제 15.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고령이나 저학력,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신고율이 낮은 음영 인구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방법도 의료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50%도 안 되고요. 접종 후 이제 문자 전송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진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방접종 이후 신고를 했을 때 그 조치에 대해서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족이 이제 한 50%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거죠. 만족은 이제 24% 정도 됩니다. 이 불만족은 이제 젊은 연령, 그 다음에 고학력,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서 이제 만족도가 이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반 정도가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었고,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여성이 조금 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효과에 대한 불신이 더 컸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좀 낮았습니다. 올 겨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면 접종을 받겠는가에 대해서 한 45% 정도는 받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30% 정도는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통이다 이분들은 저희가 아마 잘 캠페인을 하면 같이 따라 주실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접종 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에서 낮았고, 그다음에 젊은 연령층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30대 이하에서 매우 낮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낮은 분에서 낮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이제 자녀가 있다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맞춰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100% 접종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소아 예방접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고로 리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의향이 있음이 77% 정도 되니까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연령대로 봤을 때 실제로 이미 자녀 예방접종을 다 끝난 60대, 50대는 매우 높으나 지금 현재 자녀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30대나 20대인 경우에는 한 6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아 예방접종률이 이렇게 낮은 적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과거 예방접종률에 비교했을 때 젊은 세대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소득이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참고로 혹시 원숭이 두창이 유행한다면 정부에서 원숭이 두창 예방접종을 권유할 때 예방접종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한 40% 정도가 의향이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약간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백신 거부 척도는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건데요.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거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내 지역사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거나, 또는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나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인식은 그래도 60%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백신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모든 백신이 다 유익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40% 정도였고요. 특히 이제 이 백신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나 제약회사들로부터 내가 받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믿을만 하다도 역시 4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과장한다고 느끼는 것도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8번 문항, 즉 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의료인이 권장하는 대로 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률이 58%로 60%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이 예방접종을 만드는 이제 백신 회사는 좀 다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과거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료인의 권유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좀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모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백신 음모론 척도를 이용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종종 이제 조작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은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한 정보가 조작되고 있다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제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정부나 제약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한 3명당 1명 혹은 이제 많게는 이제 3명당 1명 정도가 이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2번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해롭고 이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는 것도 약 30% 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서 약간 조금 놀랐습니다. 백신 관련 루머는 사실은 이거는 아마 다 5% 미만일 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의외로 조금 높게 응답이 나온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퍼뜨려졌다거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건강 위협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항목들은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국민 5명당 1명꼴 정도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의외였습니다. 이 조사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성 부분은 물론 이제 성연령 지역을 맞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용한 백신 거부 척도나 음모론 척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역번역해서 이제 한글 척도로 만들어서 이용했고, 저희가 지난번 부스터샷 때 한번 해서 예측 타당도가 있다는 것은 나왔긴 합니다만 아직 도구의 타당도는 완전히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이제 일회성의 측정으로 이게 어떤 변화 과정에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상을 요약드리면은 전체 인구의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은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접종 반응, 이상 반응 신고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특히 이제 신고에 음영 인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만약에 다음 예방접종을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 반응 신고 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은 반 정도가 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런 불만은 다음 예방접종 때 컴플라이언스를 떨어뜨리거나 수능도를 떨어뜨리거나 이상 반응 신고를 안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건전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이유가 자신의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공되는 백신의 유익성, 백신에 대한 이제 정부의 신뢰성은 40% 정도만이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의료인의 권유대로 접종하겠다는 것이 이제 60%가 안 된다는 것도 과거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거고요. 근데 의료인하고 이 환자하고의 중요한 어떤 신뢰 관계가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 음모론에 대해서 물론 아직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40% 정도가 이러한 정보의 왜곡이나 은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응답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인식, 정보 제공, 정보의 신뢰 정도, 그다음에 향후 예방 접종의 의향, 그다음에 백신 거부 척도, 백신 음모론 척도 모두에서 사실은 연령 간, 소득 계층 간,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 간격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 시간이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이제 지역 간 차이에 대한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이렇게 딱 구분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령 간, 소득 계층 간,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향후 백신 정책을 우리가 세울 때 중요한 출발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음모론이나 루머를 굉장히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하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제 왜 이런 음모론이나 루머가 생성이 되고 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소아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자체에 대한 그 참여율, 그다음에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향후 예방접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백신 정책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올바르게 현재까지의 백신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백신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가지 요약을 해주셨는데 아마 백신 정책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국민들한테 이 과정을 다 소상히 설명드려서 합리적으로 정책이 이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모탈리티가 0.2%, 0.12%, 페탈리티가 많이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사망자의 반 이상, 반 좀 안 되는 부분이 접종을 안 하던가 불안전 접종을 한 그룹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반은 또 예방 접종을 3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 예방 접종은 이제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율을 낮추는 목적이다. 아시다시피 백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트랜스미션을 차단해서 허드 이미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병을 퇴치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정책을 제대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